네, 통일부가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정치적 위상에는 무게감이 실릴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김여정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고위급 대표 단원의 면면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김여정 얘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오고 최휘 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인물들의 면면을 좀 소장님께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북한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예. 관계 있는 그 조직에 예. 가장 총책들이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김여정의 경우에는 예. 아마도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선전선동과 관계되는 예. 그런 그 업무로 볼 수가 있고 또 네. 이것을 총지휘하는 소위 선전선동부 뭐 제1부부장이 됐든 부부장이 됐든 예. 이쪽에서 주로 그 담당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체위만 하더라도 체육과 관련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자, 예. 그리고 이건 당 쪽에서 소위 그 총책을 맡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성군의 경우에는 예. 조국 통일평화위원회 이거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통일부에 해당됩니다. 예. 네. 그럼 통일부의 수장, 소위 통일부 장관 격인 어떤 이성근이가 왔다. 그러면 예. 이번 경우는 특히 남북 대화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앞으로 어떤 통일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노력을 해 나간다. 예. 뭐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각 부문별로 예. 가장 중요한 총책들이 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구성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단순하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이방카가 오니까 나름의 이제 여성의 균형을 맞춰서 김여정이 오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단순한 분석일 수 있겠는데 봉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면이 있죠. 그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북한은 이제 하이제크라는 표현을 이제 미국이 썼는데 이렇게 예. 탈취한다는 것이죠. 예. 평창 올림픽을 북한이 주최하는 북한이 주인공이 되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정세에서의 주도권을 북한이 잡고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있거나 예. 충돌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 이런 것이 목적이고 예. 미국은 그래서 반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죠. 네네. 네. 지난번 연두교서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성호 씨를 지목하고 예. 또 그 원비어 예. 군 부모님을 초청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고 이 정부가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 미국과 북한은 상극이다. 예. 미국이 정의와 자유를 상징한다면 북한은 그 반대 가치를 상징한다 해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왔던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원비어 부친도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같이 평창에 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로 이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죠. 예. 이쪽에서 펜스 부통령이 원비어 부친을 이제 초청하고 또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반복할 것이다 하니까 예. 북한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이라든지 예. 최휘 그리고 리성권 같이 소위 메이저급 예. 인사를 고위급을 보냄으로써 또다시 이제 북한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번 고위급 대표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초점이 가는 것은 예. 김여정이가 과연 그냥 그 선전선동부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진두 지휘하기 위해 가지고 왔을까? 예. 저는 그 이상이 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이 이상이 될 듭니다.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소위 오빠가 되겠죠. 예. 오빠의 김정은의
친서라든가 뭔가 이 특별 소위 그 이제 이런 그 특별 임무를 띈 예. 네. 그런 특사와 같은 그런 그 나름대로의 임무를 예. 역할을 또 띌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예. 앞으로 그 소위 그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1대1의 어떤 그 독대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예.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죠. 예. 그 내용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김여정이가 이번에 대표단으로 포함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네. 사실 나왔던 것은 소위 김영남 소위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소위 국가를 대표한다. 북한의 네. 어떤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인물로서 왔기 때문에 네. 김영남 자체가 그런 특사 임무와 같은 예. 그런 것을 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 또 물론 이제 국가 대표로서의 우리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 예. 자연스러운 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또 특사로서의 의무가 또 임무가 있거든요. 그럼 예. 그만큼 무게가 올라갈 터인데 역시 그 우리가 예측한 거는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김영남은 예. 어디까지나 명목적인 국가 대표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여정의 경우는 이 소위 그 오빠인 김정은의 직접적인 뭔가 이 그 여러 가지 특수한 예. 것을 뭔가 전하기 위해서 좀 네. 특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예. 하는 걸 조심스럽게 우리가 평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여기서 이제 김정은 정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노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옥죄오고 있는 이제 제재에서 네.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뭐 어떤 특별한 역할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미국 정부는 김여정 제1 부부장을 그 인권 침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의 배우로 지목해서 그 제재 대상에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최휘 체육상은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상입니다. 2007년 6월 작년이죠. 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56호의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는 북한 국적 개인 14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이 유엔 회원국은 이 최휘 체육 지도위원장의 예. 여행을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제 자산 동결을 취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제재하는데 예. 이번 유엔 그 2356호의 제재는 이 여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원 출석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전혀 허락이 되지 않는데 예. 이것을 한국 정부가 북한을 위해서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미국, 일본 그리고 유엔은 북한에 대해서 북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실험을 규탄하는 예. 공조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엄중한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한국이 오히려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그 자동적으로 그 강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예. 회원국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냐는 회원국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과연 예. 앞으로 한국의 목소리가 예.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대표단과 청와대 내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즉답을 하지 않았고요. 형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뭐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단을 실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접견을 하고 만날지도 궁금해지는데 혹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김여정의 경우에 대통령이 면담을 하게 된다면은 같이 한다게 된다면은 그건 아마도 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 김정은의 특사와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될 거다. 예.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통령과 독대하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친서를 예.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것으로서 예. 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고 예. 뭐 여타의 그 대표단들은 그냥 그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예. 같이 이번에 그 남북한 특히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예. 성공적인 어떤 끝을 마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그 도움을 줬다는 뭐 그런 치아 입장에서도 예.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뭐 예. 자연스럽게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는 있죠. 예. 네. 외교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경 내지는 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여정을 직접 뭐 접견하게 된다든지 만나게 되면 사실상 그 북한의 이제 헌법 수반은 김영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여론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뭐 그 주최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예. 중요한 외국의 인사를 만난다는 것은 네.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청와대는 이제 김여정 방남 결정이 예.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석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김여정이라든지 최희 또 김영남이 어떤 메시지를 예. 한국과 미국에 전달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것이 또 굉장히 호전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아직 모르는 것이고 예. 또 묵묵부답으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예. 단지 북한 대표단, 선수단, 예술단을 격려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벌써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 하는 것은 예. 좀 이제 희망 섞인 그런 해석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이런 김여정, 최휘, 그다음에 리성권의 방남 결정은 예.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의지를 표시했다기보다는 예. 네. 제재 완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을 보냄으로써 벌써 북한이 인권 유린의 대상으로 지목한 예. 제재 대상인 사람을 한국 정부가 환대해야 됩니다. 예. 또 만경봉 92호가 입항을 했습니다. 한국 영해에. 예. 예. 그럼 오이사 조치에 이제 예외 조항을 통일부 장관이 발동한 것이죠. 예. 그럼 오이사 제재 조치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김영남 혹시라도 북한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고령이기 때문에 91세이기 때문에 예. 건강 문제로 고려 항공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약화됩니다. 예. 그리고 최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위 체육 지도위 위원장은 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제재 여행 대상이니까요. 금지에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조이고 있는 각종 제재, 단독이든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든 예.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잠시 정치를 덮어주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혹시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제가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 여러 가지 북한을 달래는 조치는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예. 만약 그 제재 틀 안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한국 정부가 해제하기는 어렵다 했습니다. 예. 물론 해제랑 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잠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건 다릅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만큼 일본, 미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어떤 네. 도박을 하고 있다 할까요? 예. 만약에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예. 이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미국 내 강경파가 예. 명분 쌓기 아주 좋은 예. 그런 케이스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당 부부장이 이제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이제 문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미국과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는 좀 미국과 만남 자체가 회의적이다라고 얘기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셨거든요. 네네. 미국 측에서는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네. 뭐 일정 정도의 우연한 조우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예. 미국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 중요하겠죠. 그것이 네. 누가 이야기하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건군 70주년 군사 열병식입니다. 예, 네. 예. 여기서 호전적인 의미랑 메시지를 내세운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탐색적인 대화를 할 희망을 접겠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다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일정 정도의 군사 옵션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한국 정부한테 기회를 줬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한미 공동 연합훈련을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미국 내에서 예.
그 추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열병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호전적인 메시지라 함은 결국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새로운 신무기라든지 전략무기가 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을 놓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께서 보시기에 열병식에서 만약에 그것이 등장하게 된다면 지금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호전적인 메시지와 동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북한이 예.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그건 굉장히 그 도전적이고 예. 도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진짜 선언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이런 퍼레이드, 소위 이제 예. ICBM이라든가 예. 이것과 관련된 그런 각종 그 강력한 무기들을 선보이게 된다고 예. 한다는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예.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사실 북한으로서도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예. 대미 소위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예.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죠. 뭐 ICBM이라고 하면은 거리가 장거리 예. 미사일인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리야 뭐 종심이 짧은 데인데 예. 네. 그 말은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어떻든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예.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겨냥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인 것이라고 보고 예. 그렇다면 그 도발적인 수단 자체를 선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봉 박사가 얘기해 준 대로 예. 상당히 그 도발적인 어떤 그런 행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면서 예. 오히려 그것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예. 소위 평화 공세랄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 평화 공세라는 건 딴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이 공식 매체라든가 이거 밝혀오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들은 이제 핵무력 완성을 핵 대국이라는 거죠. 네. 핵 대국의 차원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핵 대국으로서 핵으로 가지고 예. 이 미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예. 앞으로 우리 그 민족끼리 한민족끼리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하는 예. 그런 형태로 이게 나감으로써 한편으로는 우리 쪽으로 예.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이걸 주도적으로 예. 해나갈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 미국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를 상당히 그 거리를 멀게 하는 예. 그런 이중적인 조치가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예.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그 평화 공세 차원에서 이런 남북 대화에 스스로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제초를 취하지 않더라도 예. 우리한테 각종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그 조심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 북한이 이러한 각종 메시지, 소위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 제의를 해 오더라도 예. 우리의 대북 제재라든가 예.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무조건 평화 공세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그것이 꼭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서 발전에 있어서 예.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오히려 남남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 네.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치밀하게 예.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열병식과 관련해서 뭐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까요? 입장 발표는 뭐 열병식 끝난 다음에 네. 그것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그 미국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 이제 청와대 안보특보로 계신 분께서 네. 뭐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면 어떠냐, 우리도 이것을 좋은 기회로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은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데 네. 제재 완화라는 시도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우리의 어떤 큰 그림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않다면은 문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에 남북 대화가 성사됐다. 공이 크다고 했는데 그 말이 빈말이 되게 됩니다. 원칙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네. 한국은. 그렇다면 나중에 미국, 일본과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아직 북한 핵무기,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진전이 없습니다. 예. 지금 평창 올림픽이 이제 며칠 후에 시작할 뿐입니다. 네. 이게 남북 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앞서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의지를 표명했고 예.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북한이 비핵화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다 예. 라고
성급히 결론 짓는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정치 공학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굉장히 관심인데요. 두 분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